문담 정문서의 책 읽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사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 사주는 내가 볼 수 있다라는 책, 또 왕초보 사주 보는 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을 읽어보면 내 머릿말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 운명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인생의 질과 무게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역술의 깊은 지식은 없어도 간단한 원리만 익히면 나를 알고 또 상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2500년 전에 태어나서 공자께서 그 책을 참 많이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뒤늦게 읽었던 책이 이제 주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또 재미있게 읽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편삼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저 대나무가 3번씩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었는데 그러면서도 주역을 내가 좀 뒤늦게 공부해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출간된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내 삶의 내비게이션 마찬가지로 내 사주를 내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봐줄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옆에 두고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위편삼절의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이제 천간과 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간은 뭡니까? 예,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을 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지지라고 그러죠.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로 나눠져 있고 또 지지는 뭡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어른들이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예, 띠죠, 띠. 예, 잔나비 띠부터 시작해서 소띠, 뭐 범띠, 토끼띠 이런 거, 예, 돼지띠까지 이렇게 총 둘, 넷, 여섯, 여덟, 12개죠. 천간 10간하고 지지 12개. 요게 이제 조합을 이루는 것들이 이제 이게 명리학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오행에서 나의 성격을 알고 친구나 배우자의 성격을 알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이혼율도 낮추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 성격 진단할 때 보면 디스크, 서양에서 가져온 디스크를 많이 쓰죠. 디스크. 예. 지배 영인이 무슨 영인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애니어그램을 많이 합니다. 애니어그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상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것들. 이거에 이어가지고 명리학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음양오행이 아닐까. 음양오행을 통한 성격 진단을 한다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주팔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특정인의 이제 사주팔자를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제 사주팔자가 되는 거죠. 천간의 내자, 지지의 내자 해서 전부 연월일시 해서 8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기동 8자.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 사주팔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이제 운명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사주팔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바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코드. 바코드가 뭡니까? 물건에게 부여된 바코드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부여된 바코드가 있다. 그게 바로 사주팔자다. 근데 이 사주팔자는 연월일시 이렇게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으로 나누고 또 초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사주팔자를 한번 앱을 통해서 이걸 좀 여기 나오는 원광만세력이라는 걸 깔고 사주를 한번 제가 들어가서 직접 이 난에다가 다 치고 그 다음에 12지에서 제가 인시거든요. 아침 4시에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인시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제 사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 사주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 보면
연월일시 중에서 월 밑에 써 있는 겁재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사회궁이라고 합니다. 사회궁. 이 사회궁이라는 걸 그 사람의 정체성, 성격, 뭐 가치관 이런 걸 또 드러내고 있다고 그래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회성은 겁재로 돼 있으니까 겁재라는 내용을 가서 이제 읽어보면 겁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도 실제로 이 겁재를 들어가서 쭉 읽어봤더니 제 사주가 어떻게 나오냐. 씀씀이가 크다. 돈을 모아서 미래를 도모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을 잘 보이게 주변 사람들이 호탕하게 돈을 쓰니 돈 관리가 안 되고 소비와 낭비가 심하며 투기나 유행을 바라는 횡재수를 좋아한다. 고집이 넘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 고집을 항상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좀 해서 많이 말아먹었거든요. 근데 이 소비 낭비벽이 심하다는 게 여기에서 팔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히 나오는 걸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림으로 보는 천간의 형상이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게 사주고, 사주를 보면 연, 월, 일 하는데 일의 맨 위에 보면 갑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갑목이라는 거죠. 갑목. 그러니까 저는 천간에서 갑목 형상이다. 이제 전체 10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갑목 형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갑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여기 또 책을 읽어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갑목이라는 거는 위르마냥하고 좌우 주변을 돌아보는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갑목이 그렇다는 얘기죠. 목소리가 큰 것이 특징이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직진하는 습관 때문에 어느 대기업 총수는 운전기사 뽑을 때 사주팔자 일간이 갑목인 사람은 운전기사로 적합치 않다 하면서 채용도 안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운전기사 안 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채용도 안 될 그런 팔자니까 대신 뭐 다른 일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오행을 채우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사주를 보면은, 사주상에서 보면은 목이 4개고 불이 2개, 그 다음에 흙 하나, 물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오행 중에 하나 없는 게 지금 금이 없습니다. 하얀 금. 자, 이런 하얀 금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쇠로 된 종 모양 같은 걸 가까이 두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시계를 찬다든지, 뭐 아니면 또 장난감 중에서 쇠로 만든 로봇을 집에다 둔다든지, 이렇게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로 오행 균형 맞추기라는 것도 나와요. 지금 제 사주상에 금이 없으니까 이제 금이 몸이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옷을 주로 입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없는 흰색 옷을 오행을 통해서 맞출 수 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흙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도 물하고 저기 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족에 맞는 색깔, 황토색이나 붉은색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각자마다 다 사주가 다를 테니까 그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나오는 게 계명보다 호를 지어서 균형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명현 프로라는 걸 앱에서 깔아봤습니다. 그래서 명현 프로를 들어가 가지고 무료 이름풀이를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또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호가 문담이거든요. 근데 문담, 제가 갖고 있던 문담 한자하고 여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래 문담을 쳐봤더니 아주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쳤냐, 문자를 여러 가지 문자를 막 계속 넣어가지고 이걸 컴비네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좋은 그 컴비네이션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호를 이제 제가 앞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문담 같은 문자, 무리 문자에다가 글을 모아놓은 담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이야기라는 의미로 제가 문담이라고 그걸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초년, 장년, 중년, 말년운이 이렇게 전부 다 길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호를 만드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배우자와의 궁합 보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고요. 상대가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게 보완이 된다. 그런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안목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거 보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만 이거 책을 빌려보지 말고 사서 보면서 자꾸 분석을 해보면 좋은
궁합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상대의 궁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여기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적어놓고 있어요, 저자가.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뭐냐? 나의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또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건 참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내 과거 바꿀 수 없죠? 또 내가 만나는 상대방 바꾸느니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낫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사주팔자 책인데도 사주팔자는 통계학이니까 무조건 맹신할 건 못 된다라고 본인 책에 써놨습니다. 참 특이하죠. 사주팔자의 일간 적중률이 이 책에 보면 7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기예보 적중률은 46%라고 그러죠. 이게 국감에서도 나왔던 자료니까 이거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기예보보다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신할 건 못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주를 뛰어넘는 길한 운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수신을 잘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잘 닦는 사람, 또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주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내린 결론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자, 이 책은 인생에 대해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의 연속. 그렇죠?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걸 통해서 나도 알아보고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 뭐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주팔자는 온고지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온고지신 이정표 역할. 예. 그래서 본인이 마지막으로 여기에 놓는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심덕승명이라는 사자성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배려와 봉사의 삶을 살아가라. 배려와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주팔자 주역, 예, 2편 3절 뭐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사서 옆에 두고 나 자신의 어떤 인생의 운명 또 내 성격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럴 때 한 번씩 읽어보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도 한 번씩 여러분이 공부가 많이 됐다면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